안녕하세요. 전 6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 장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다 해준 편이에요. 1년 전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됐어요. 췌장암이었는데 너무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전 암은 아니었지만 장사를 쉬지 않고 한 탓에 몸이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었어요. 돈을 그렇게 벌면 뭐 하나.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는데 인생이 참 허무하더군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나 싶었습니다. 한동안은 적막함이 적응이 되지 않아서 많이 우울하게 지냈어요. 시간이 지나고 마음을 추스리곤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아보리라 마음을 먹고 일을 손에서 놨습니다. 가게는 둘째 아들이 이어받았어요. 첫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는 변변치 않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가게를 팔겠다니 둘째가 자신에게 이어달라고 했고 첫째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가게까지 넘기고 나니 진정 자유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전 여태 해보지 못한 것을 하나하나 해보리라 마음을 먹고 난생 처음 봉사활동도 해보고 꽃놀이도 가봤습니다. 큰며느리는 저에게 그림을 그려봐라, 운동을 해봐라, 해외도 가보시라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보자고도 했었는데 전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해보겠다고 했어요. 아무리 엄마를 생각한다고 해도 아들 녀석들이라 무심하게 살았는데 며느리가 생기니 이런 살가움도 있구나 싶어 고마웠어요. 첫째도 무뚝뚝하긴 해도 가끔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엄마 여태 고생하셨는데 이제 자유롭고 편하게 사시라고. 늦은 나이에 이런 여유와 행복을 맛볼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함께 이 시간을 누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 자주 생각나곤 합니다.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가보고 국내는 혼자서도 돌아다니고 며느리 말처럼 운동이라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 늙어서 무슨 운동을 배우고 하나 어색했는데 나중엔 새로운 모든 것이 흥미롭고 좋았어요. 그러다 전 취미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데 그림은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고 삶과는 달리 행복만 가득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어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어졌어요. 전 시골에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평소에 조용하던 둘째가 유독 반대를 했습니다. 굳이 뭘 멀리까지 가서 집을 왜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전 혼자 외진돼 있는 제가 걱정이 되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 전화를 자주 하며 이것저것 참견했어요.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제가 하는 모든 것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점점 전화 받기가 싫었어요. 나도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잔소리를 해댔나 하며 괜한 반성의 시간도 갖고 했습니다. 솔직히 작은 아들에게 장사를 물려주기 싫었어요. 장사하면 본인들 몸고생, 마음고생 할까봐 물려주기 싫었는데 남 밑에서 일하는 건 자기 성향에 안 맞는 것 같다고 본인이 열심히 해서 가업을 이어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제 아들이지만 첫째와 달리 둘째는 못 믿었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모범생이었어요. 한 번도 공부하러 한 적 없는데 알아서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딱히 속썩인 적이 없었어요. 그와 달리 둘째는 공부도 안 하고 학원을 보내도 빼먹기 일쑤였고 결국 대학도 가지 않았어요. 작은 회사에 들어갔고 어찌저찌 결혼은 했는데
늘 절 불안하게 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장사를 물려주고 처음엔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 장사가 또 이 아이에게 적성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꼼꼼히 알려줬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잘하는가 싶더니 허리가 아프다, 힘들다, 이럴 줄 몰랐다며 투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더니 점점 가게를 나가는 날이 줄어들더군요. 전 가게가 아무리 잘 돼도 사장이 꼭 자리를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람 쓰고 하면 된다면서 직원들만 줄줄이 뽑았어요. 결혼도 했는데 아직도 철이 안 들었구나 싶어서 걱정이 많아졌죠. 하지만 이제 애도 아니고 망해도 관여하지 말자 싶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손님은 계속 줄어들고 직원들이 많아지니 서로 갈등도 생기고 문제가 많아 보였어요. 아들은 그럼에도 계속 직업만 구해서 돌릴 뿐 본인이 나가서 일할 생각은 여전히 없어 보였습니다. 가게 매출은 줄어갔고 인건비 내기도 벅찬 상황이 되었죠. 가게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저에게 집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했냐며 이거저거 묻고 딴지를 걸고 아니 왜 나한테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내가 여태 고생해서 살다가 이제 와서 자유롭게 좀 누리겠다는데 가만히 좀 두면 안 되겠니? 엄마 나이에 자꾸 뭘 한다고 그래. 그냥 얌전히 좀 있지. 그걸 왜 네 허락 받고 해야 하는 거니? 내 마음이지 그건. 아니 지금 가게도 어려운데 엄마까지 돈을 펑펑 쓰고 다니면 어떡해. 가게 어려운 거랑 내가 돈 쓰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니? 내가 너희들한테 돈 받아 쓰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엄마도 가시면 그 재산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작작 쓰시라고. 우리 생각도 좀 해야 할 거 아니야. 뭐? 엄마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다신 연락하지 말고 내 인생에 끼어들 생각하지 마라. 끊어.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결혼할 때 집도 해줬고 가게도 물려줬고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유산을 얘기하다뇨. 전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며칠을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정말 아쉬울 거 없고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남편과 전 뼈 빠지게 일해도 아이들에게만큼은 정말 다 해줬어요. 내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키운 건지 아니면 내가 장사에 바빠서 아이를 너무 혼내지 않고 내버려둬서 이렇게 자란 건지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산 결과가 이거라니 삶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걱정이 됐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시냐며 큰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전 작은아들과 다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 전화하려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네가 말한다고 해서 바뀌려 했으면 그러지도 않았을 거라며 그냥 냅두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어머님 재산에 하나도 관심 없으니까 마음 편히 어머님 풍요롭게 누리시고 다 쓰세요. 저흰 어머님이 지금처럼 행복한 걸 보는 게 더 기뻐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며느리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연락을 받지 않자 그 다음 주엔 작은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눈치를 살살 보더군요. 엄마, 나왔어. 아이고, 아직도 화나셨어? 미안해. 내가 괜히 스트레스 받은 걸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그랬나 봐. 그땐 화가 너무 났지만 어떡합니까, 아들인데. 결국 같이 외식도 하고 밥도 먹고 사과도 받았습니다. 가게 운영 잘 좀 하라고 잔소리도 좀 했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를 마치고 아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집에 물건이 없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금을 좋아해서 예전부터 금을 잘 모았거든요. 장사할 때 틈틈이 모아둔 거였습니다.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요. 내가 치매가 왔나 싶어서 온 집안을 뒤졌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밖에 CCTV를 확인해도 낯선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 내외가 다녀갔던 일이 떠올랐어요. 작은 아들이 제가 주택살이를 하니까 집에 여러 시설들이 문제가 없는지 봐준다며 집을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왜? 다름이 아니라 엄마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것 같아. 도둑? 뭔 도둑? 아니, 내 금목걸이랑 반지들이 없어졌어. 엄마가 다른 데 놨다가 잊어버린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다 찾아봤는데 없어. 이거 도둑이 든 건 아닌가 신고를 해볼까 봐. 신고? 뭐 그렇게까지 해. 더 찾아보면 나오겠지. 내가 다음 주에 가서 같이 찾아봐 드릴게. 그래? 아유, 알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 안방에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왔습니다. 아유, 바쁜데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야, 괜찮아. 원래 주로 어디 있었는데? 안방 거기 서랍에 있었지. 그래? 그럼 내가 한 번 더 찾아볼게. 엄마는 혹시 모르니까 다른 방에 찾아봐요. 그리고 잠시 뒤 아들이 방에서 물건을 찾았다며 나왔습니다. 엄마, 여기 서랍 뒤에 넘어갔었네. 아니, 어떻게 놔뒀길래 그게 서랍 뒤로 넘어가? 무튼 이제 신고 안 해도 되겠네. 그래? 아우, 다행이다. 고맙다. 그 뒤로 같이 식사를 하고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홈캠을 돌려봤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랬어요. 영상을 보니 아들이 방문을 닫고 두리번거리더니 주머니에서 제 반지와 목걸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곤 원래 보석함에 넣어두고 서랍을 뺐다가 끼며 일부러 소리를 내면서 찾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전 작은 아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장문의 카톡과 동영상을 보내고 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는 네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난 더 이상 너를 신뢰할 수 없고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지는 오래됐으니 우리 이제 각자 갈 길을 가자. 연락이 와도 받지 않을 거고 찾아온다고 해도 널 마주할 생각 따윈 없어. 난 곧 이사를 간다. 나 찾지 말고 우리 각자 잘 지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줄 유산 따윈 없다. 내가 다 쓸 거고 남은 건 사회에 환원하고 죽을 거니 그리 알거라. 여러분, 어떠세요? 유산을 남기지 않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